냉정한 얘기지만 나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구원해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좋은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테드 지오이아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테드 지오이아는 스탠포드 학사, 옥스퍼드 석사,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보스턴 컨설팅과 맥킨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경제에 문외한인 저도 보스턴과 맥킨지는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엄청 좋은 투자 회사인 거죠.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재즈 뮤지션이기도 하고 음악평론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해박하고 통찰력 있는 작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소개된 저서는 없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더 아니스트 블로커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격 분석의 최고라는 8가지 기술이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성격 분석을 하는 몇 가지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신중하게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는 말은 잊어버려라. 대신 누구와 결혼할지 살펴봐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내면 깊숙한 갈망과 기대와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정신분석에서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내면의 무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맞는 말이에요. 유유상종 끼리끼리는 사이언스죠. 돈이 인생의 최고라는 사람은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 배우자 고르는 최우선 기준이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은 트로피 와이프가 되는 근사한 외모의 와이프를 고릅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안목을 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하면서 축복이 아닌 욕을 얻어먹은 남자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본인 될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죠. 그 남자 배우는 그동안 바른 청년, 국민사익가 이런 좋은 이미지였어요. 이번 결혼을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했죠. 처가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장모님이 돈을 번 것이 미래 와이프랑 무슨 상관이냐는 분들 계시는데요. 엄마가 남들 눈에 피눈물 내서 번 돈으로 걸치고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 딸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어느 집 가장은 그 사태로 돈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했고요. 어느 집 딸내미는 다니던 대학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족 부양하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를 봐라. 이건 진리입니다. 약자를 대할 때 본인의 인성이 드러나죠. 제 환자분 중에 남친을 오래 사귀었고 결혼 내기가 오갔던 분이 계시는데요. 평소에도 그 남친을 보면 왠지 찝찝한 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흑수저들은 다 자기가 무능하고 부지런하지 않아서 흑수저다. 이런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해서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죠. 남친은 건물주 아들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사회가 시작부터 불공평한 건 사실이고요.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는데 냅킨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뭉친 거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그냥 던지더래요.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순간 아주머니에게 죄송하고 남친이 창피하더래요. 그걸 사람한테 그렇게 던지면 어떡하냐고. 그 남친은 어차피 이건 쓰레기고 그 아주머니는 월급을 받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나는 거죠. 그날로 이 남자와는 평생 못 살겠구나 싶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어린 시절에 한 어떤 경험이 그들의 성격을 형성했는지 살펴봐라. 20살까지 경험이 그 사람의 성격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만들고 이것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테드는 말합니다. 20살 이후에 사람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드물다고 말하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현재 초대박 베스트셀러인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도 같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아에 나와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미 없는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빨리 포기하고 나쁜 사람은 재빨리 손절하라고요. 우리는 타인에게 나의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나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냉정한 얘기지만 나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구원해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하나 있죠.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만들어준 가정 환경과 가치관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즉, 어린 시절에 획득한 나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평생 쭉 간다는 거죠. 네 번째, 가장 귀중한 두 가지 자원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봐라. 특히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엿보라고 테드는 말합니다. 시간과 돈이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는 거죠. 이 자원을 어디에 쓰는지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 호의나 관심을 꾸며내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잘 관찰하면 그 사람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간과 돈을 주로 친구에게 쓰는지, 책에 쓰는지, 옷에 쓰는지, 먹는 거에 쓰는지, 자식에게 쓰는지, 보석과 명품에 쓰는지, 여행하는 데 쓰는지, 종교에 쓰는지,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과 철학인 거죠. 요새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이거 보셨죠?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시간과 돈을 사이비 종교에 쓰잖아요. 시간과 돈뿐만 아니고 자식도 그리고 본인의 인생도 교주에게 다 가져다 주잖아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인생관과 철학인 거죠. 프람 종교 투 종교인 거죠. 학교건 국가건 가족이건 그 다음 순위인 거죠. 외래에 오신 분 중에 와이프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예요. 이분이 육체 노동을 해서 힘들게 돈을 버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나 혼자 외벌이로 열심히 돈을 벌면 와이프는 전업주부로 살아도 되는 정도 형편이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사이비에 빠지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이비에 가져다 주더랍니다. 내가 외벌이로 힘들게 돈을 벌 때는 같이 돈 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이비 가져다 주려고 식당 일 하는 거 보니 기도 안 차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랍니다. 솔직히 사이비 종교가 우선인 배우자와는 같이 살기 어렵죠. 여기서 교훈은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을 경계합시다. 또한 나에게 시간과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경계합시다. 사이비 종교가 말은 번들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과 돈을 갖다 바치라고 하죠. 또한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돈을 나에게 쓰지 않는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죠. 정리합니다. 성격 분석의 최고라는 8가지 기술입니다. 첫 번째, 누구와 결혼하는지 살펴봐라. 두 번째, 서비스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를 봐라. 세 번째, 어린 시절에 한 어떤 경험이 그들의 성격을 형성했는지 살펴봐라. 네 번째,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 봐라.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